안녕하세요. 네, 동영상으로 다시 만나게 됐네요. 아, 좀 제가 동영상을 늦게 촬영을 하고 있어서 늦게 올려서 미안합니다. 오늘 개교기념일이어가지고 보강을 해야 되는데 월요일 날도 대체공휴일이어서 올렸어야 되는 건데 오늘 한꺼번에 올릴 테니까 시간이 좀 부족하실 수는 있겠지만 열심히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6장 우리 여기 하다 말았죠? 센트럴러티의 설명을 쭉 하긴 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센트럴러티라는 거는 뭐 여기는 다 설명을 했으니까 로케이션, 네트워크에 있는 액터들의 로케이션 혹은 뭐 롤이라고도 제가 얘기를 했고 네트워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제시해 주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자체의 특징, 네트워크 특징을 분석하는 데는 네트워크 density라는 거를 쓴다고 했었고요. 이 density라는 거는 potential connection 분의 actual connection 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결국 요, 요 밑에 있는 potential connection이라는 거는 만약에 노드의 개수가 n개다라고 하면 2분의 n 곱하기 n-1이 되겠죠. 커뮤니케이션으로 해서 그죠? 만약에 이게 undirected라고 하면은 그렇게 될 거고 undirected인 경우에 만약에 directed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포텐셜 커넥션은 n 곱하기 n-1개가 되겠지. 이거는 순서가 필요한 것일 테니까 n 곱하기 n-1이 가능한 커넥션의 수가 될 거고 그 위에 네트워크에서 실제로 몇 개의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어 있는가, 노드가 연결되어 있는가 라는 것들을 보면은 density를 계산을 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네트워크의 특징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는 노드들, 뭐 다 봐야 되겠지만 네트워크 전체의 특징을 보는 거고 노드의 특징을 분석을 할 때 우리는 센트럴러티라는 게 대표적인 분석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센트럴러티에는 그게 디그리, 클로스니스, 비트윈니스 이렇게 중요성을 평가하는 그게 세 가지의 인덱스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었고 디그리라는 거는 몇 개가 연결되어 있는가라는 거를 본다라는 거였죠. 이거는 그냥 개수를 가지고 보는 거. 그러니까 연결이 많이 돼 있으면 중요한 걸 이렇게 본다라는 것이고 얘네들은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줘야 될 테니까 얘들도 G-1분의 CD 이렇게 하면 노멀라이제이션이 되겠죠. 여기는 7 이렇게 되면은 얼마나 큰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 얘들을 노드의 개수 전체 개수 중에 빼기 1 자기를 뺀 나머지 노드들 포텐셜한 이것도 이제 위에 있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위에 우리 포텐셜 커넥션 분의 액츄얼 커넥션을 얘기한 것처럼 노드의 관점에서도 포텐셜한 커넥션이 지금 얘는 몇 개요? 7개죠? 나를 제외한 7개 노드들 중에 실제로 연결되어 있는 거는 7개니까 얘는 노멀라이제이션 하면은 1이 되겠지. 그죠? 얘는 뭐가 될까요? 그럼 얘는 7분의 1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노드들의 디그리 센트럴러티에 대해서 계산을 해줄 수 있다. 따라서 얘는 네트워크에서 노드의 중요성을 어떻게 평가하고자 하는가 연결되어 있는 개수를 가지고 연결이 많이 되어 있으면 중요하다라고 판단하자라는 것이고 크로스니스라는 거는 얼마나 밀접한가라는 걸 보는 거니까 연결돼 있어도 엄청나게 먼 애들하고 연결돼 있으면은 이게 정말 연결이 돼 있는 걸까?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을 테니까 그러면
연결돼 있는 것들의 디스턴스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자라는 거인 거죠. 그러니까 디스턴스라는 거는 거리를 따져주는 거니까 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거니까 얘네들을 분모 역수를 취해가지고 이 얘네들이 각각의 노드들까지의 가는 거리를 다 더해가지고 그게 짧으면 훨씬 더 핵심적인 거예요. 중심적인 거예요. 이렇게 바라본다라는 거죠. 그걸 또 노멀라이제이션 할 때는 g-1개를 곱해주는 방식으로 결과적으로는 원래는 얘가 g-1이 분모에 가 있었을 텐데 역수 취하지 않고 요거가 이제 디스턴스를 계산하는 거겠지. 노멀라이제이션한 디스턴스일 텐데 우리의 개념상 얘네들이 크면 클수록 멀어지는 거고 클로스니스가 낮아지는 거고 또 얘네가 짧으면 짧을수록 클로스니스가 더 높아지는 거니까 그럼 이거를 역수를 취하자라고 하니까 이거 분의 1 이렇게 되니 얘가 분모로 가고 얘가 분자로 가니까 g-1을 곱해주는 개념이 되는 거죠. 얘는 나눠주지만 얘는 이제 곱해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야. 결과적으로 이제 원래는 나눠주는 건데 역수 취하니까 곱해주는 거가 돼요 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지. 이해되시죠? 이해됐을 거라고 이해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뭐 당연히 1이겠고 가는데 거리가 다 한 번에 가는 거니까 1이겠죠? 0.54만 한번 볼까? 0.54는 g-1이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니까 분자에 7이 가겠고 분모에는 이제 디스턴스를 밑에다가 놓아줘야 되니까 디스턴스가 얘한테 갈 때는 디스턴스가 1이고 나머지 애들한테는 디스턴스가 2가 되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얘는 1 더하기 2 곱하기 6 이렇게 되니까 13분의 7 그러니까 0.54가 된다는 거였죠. 그지? 이런 식으로 크로스니스의 센트럴리티를 계산해 보면 다른 노드들까지 가는 거리가 평균적으로 평균이라는 말을 써도 되나? 평균적으로 짧은 애를 크로스니스가 높은 애다. 밀접도가 되게 높은 애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비트니스 센트럴리티라는 거는 shortest pass의 중간에 얼마나 얘가 놓여져 있는가라는 거를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B에서 뭐 F로 갈 때 shortest 컷이 이렇게 되니까 그 중간에 A는 존재하지만 G는 존재하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중개하는 역할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가라는 거를 보는 게 요 비트니스 센트럴리티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수식은 결국은 커넥션 J하고 K의 커넥션이 되어 있는 커넥팅이 되어 있는 지름길의 수를 구해주고 그 다음에 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i가 그 위에 몇 개 있는가라는 것들을 계산을 해주는 거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이걸 가지고 계산해주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노멀라이제이션 해줄 때 나눠주는 거 이거는 g-1 c의 2가 되는 거가 되겠죠. 그지? 나를 제외한 g-1개 중에 2개씩을 고른 다음에 내가 중개 역할을 해야 되니까 나를 치면 안 될 테니까 포텐셜한 그 루트가 몇 개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g-1에서 2개씩을 선택을 하고 그 전체 중에 얘네들이 중간에 i라는 노드가 각각의 커넥션에서 중간에 있는 요 케이스가 몇 개나 되는가 라는 것들을 계산해 주면 결국 요 노멀라이제이션 된 수를 구할 수가 있겠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시를 한번 볼까요? 우리
그렇죠. J가 K보다 작다라는 거는 이건 뭐 두 번 고려하지 않고 한 번만 카운트하겠다라는 얘기니까 두 개의 노드가 있으면 그냥 얘네들은 두 개의 관계를 가지고 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undirected인 경우에 그렇다라는 거죠. 뭐 direct로 들어가면 또 복잡한 얘기가 되겠지만 undirected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요 두 개의 노드에 가는 지름길을 한 번만 카운트해서 생각해 보겠다. 뭐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이거 다 카운트하지 않고 두 개의 연결 중에 지름길 중에 i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만 중요한 거니까 j가 k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하고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거예요. 대부분은 요게 JK 커넥트하는 geodesics 지름길 수는 뭐 대부분 뭐 한 개겠지. 예를 들면 얘 같은 경우에 얘가 이쪽으로 갈 때 지름길은 뭐 이렇게 한 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대부분 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테니까 물론 얘는 여기에서 여기로 갈 때 이런 식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가니까 결국 이거는 이제 만약에 이거 두 개라고 하면은 얘가 그 중간에 얼마나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결국 2분의 2 이렇게 되니까 얘는 그냥 1이 되는 거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지름길이 한 개니까 한 개 중에 지름길 한 개 중에 얘가 몇 번 나오는가라고 했을 때 한 번 나오니까 그것도 이제 1이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 어떤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갈 때 걔가 반드시 있는가 없는가라는 것들을 체크를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얘를 중심으로 한번 봅시다.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여기에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CBNI라는 관점에서 몇 개가 between this centrality가 있는가라는 것들을 개수를 세게 되게 된다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떻죠? 이렇게 갈 때 1, 그지? 1분의 1인 거죠. shortest pass가 한 개인데 그 중에 얘가 존재하니까 1분의 1 해서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이쪽으로 갈 때도 역시 1분의 1, 얘가 이렇게 갈 때도 역시 1분의 1.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되는 거죠. 그지? 뭐 6개라기보다 6이 되는 거지. 쇼티스 컷에 얘가 몇 개 있는지를 보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 이제 카운트 했으니까 얘를 한번 봅시다. 얘는 이렇게 가는 건 하지 말라는 얘기죠. J가 K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J가 K, 그지? J가 K보다 작은 거니까 이쪽은 카운트하지 말고 나머지 애들 요렇게 하면은 얘는 요 1분의 1이 5개가 나오니까 5가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4가 되는 거고, 그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얘는 마지막에 1이 되니까 결국 6 더하기 5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1이 되는 거고, 노멀라이제이션을 할 때 2분의 G-1 곱하기 G-2가 될 테니까 2분의 어떻게 되나요? G가 지금 몇 개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니까 7 곱하기 6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21이니까 결국 얘네들은 21분의 요거 계산하면은 어떻게 되나? 뭐 21이겠지? 그래서 얘는 21분의 21이니까 답이 1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렇게 해서 값을 구할 수가 있겠다. 결국은 이 케이스에서는 쇼티스 패스로 갈 때 항상 어떤 노드,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쪽으로 갈 때 쇼티스 패스가 2개가 있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따로따로 계산을 해줘야 되겠지. 2분의 2
그러니까 두 개의 패스가 있는데 그 중에 얘가 두 번 나왔다라고 해서 2분의 1로 계산을 하는데 어차피 얘도 1이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전체 포텐셜한 그 커넥션 커ம்பி네이션 중에 결국 얘가 중간에 있는 거의 개수를 구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결국 얘가 요거를 계산할 때 21이 전체 포텐셜하는 개수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얘가 그 컨비네이션 중에 몇 번 중간에 있는가라는 거를 그냥 이렇게 해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이렇게 계산해서 6, 5, 4, 3, 2, 1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도 이 케이스에서 무방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2분의 1 같은 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쇼티스 패스 중에 한 개만 얘가 등장하고 이런 거는 여기에 있는 케이스들 중에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분수를 가지고 하지 않아도 그냥 개수를 가지고 개수만 가지고 따져줘도 상관이 없겠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 중간에 있는 걸 봅시다. 0.73 같은 경우 0.73이 어떻게 나왔을까? 결과를 보고 계산해 주면은 결국 얘네는 66개의 개수가 있으니까 지금 4, 30, 13개잖아요. 13개면은 전체 개수가 2분의 12 곱하기 11이니까 66이 되는 거겠지. 그 66개 중에 66개 그 커넥션 중에 얘가 몇 번 나오는가를 계산을 해보면 어때요? 얘가 여기에서 이렇게 갈 때, 그지? 여기 갈 때, 4번 얘가 중간에 있고, 그죠? 여기에서 이쪽으로 갈 때 4번 중간에 있고, 얘가 이쪽으로 갈 때도 4번, 4개의 루트에 얘가 존재하고, 얘도 하나, 둘, 셋, 넷. 4개로 갈 때 얘가 존재하고, 얘도 4개로 갈 때 존재하게 되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 때 얘가 중간에 있는 거는 4 곱하기 4개가 중간에 있다는 거죠. 그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쪽으로 갈 때 역시 4 곱하기 4개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얘가 이걸 통해서 이쪽으로 갈 때 한 개, 그 다음에 얘한테 갈 때 두 개, 얘한테 갈 때 세 개, 얘한테 갈 때 네 개, 그리고 나머지 세 개에 대해서도 이 중간에 얘를 반드시 거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얘도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 때 4 곱하기 4개의 루트에 얘가 존재한다는 거고, 여기에서 이쪽으로 갈 때 혹은 뭐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 역시 4 곱하기 4개이기 때문에 전체 3을 곱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16 곱하기 3이 되니까 48 계산해주면 0.73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전체 포텐셜한 그 커넥션 중에 얘가 중간에 있는 게 몇 개나 될까라는 거를 여기서는 계산을 해도 무방하다는 거죠. 이렇게 분수로 각각 하나씩을 해가지고 갈 때 루트가 여러 개가 생기는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 숏컷이 지금 얘는 2개씩 숏컷이 발생하니까 쇼티스 패스가. 그런데 이 그림에서는 대부분 모든 케이스에서 2개 중에 2개가 얘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특별히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얘는 그냥 한 개라고 쳐도 되겠다. 길이 얘가 이렇게 갈 때 길이 한 개고 그 중에 얘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1로 치게 된다라는 거지. 근데 정확하게 하려면 데피니션에 의하면 이 각각의 지름길의 개수 중에 그 노드가 몇 번 중간에 있는가라는 거를 다 비율을 계산한 다음에 합산을 하고 그 다음에 밑에 전체 포텐셜한 커넥션 수를 나눠줘야 되는 거는 맞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 케이스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얘네는 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비트니스 센트럴티를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콜슬리브 서브 그룹을 또 네트워크에서 부분 집합을 구하려고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전체 네트워크 중에 세부적인 그룹으로 한번 나눠 봅시다. 우리 산업공학과 아이들이 네트워크를 이렇게 그리고 있으면 어떤 애들이 이 소그룹으로 연결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 어널리시스에서 또 관심사가 시그니피컨트한 소셜 서브 그룹이 어떤 애들이 있는가, 이거에 조금 더 궁금하겠죠. 그래서 전체를 다 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 클러스터를 몇 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클러스터가 되게 중요한 거겠죠. 따라서 이 작은 그 사이즈의 노드들의 컬렉션을 우리가 고려를 해줘서 이 패턴 뭐 이런 것들을 우리 고려를 해줄 수 있을 거다.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애들, 또 연결 강도, 빈도, 연결 빈도, 이런 것들을 유닛으로 나눠서 분석해 보면은 훨씬 더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룹을 아이덴티파이 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대부분이 연결되어 있는 컴포넌트들에서의 그룹, 요걸 이제 분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거를 우리는 클리크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했어요. 클리크라는 거는 되게 특징적인데, 얘들은 어떤 거냐면 이 서브그룹 안에서의 모든 액터들이 아주 스트롱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래프에 있는 모든 다른 멤버들하고 그래프의 멤버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맥시멀 서브 그래프를 우리 클리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끈끈한 거죠. 그러니까 뭐 부분적으로 친한 게 아니고 이 그룹에 있는 애들은 나머지 애들하고 모두 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서브 그룹에서의 덴시티는 1.0이 되는 거죠. 덴시티가 뭐라고 그랬죠? 포텐셜 커넥션 분의 액츄얼 커넥션을 구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덴시티가 1이다라고 하면 연결될 수 있는 맥시멈을 다 연결한 애들이다 라고 정의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덴시티가 클리크는 항상 1.0이고요. 그 다음에 모든 애들이 n-1개의 노드에 다 연결돼 있다. 자기를 제외한 모든 애들하고 다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특징적인 게 우리 디스턴스를 얘기를 했었는데 모든 페어의 디스턴스는 1이다. 하나 거쳐가지고 연결되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스트롱리 커넥션 돼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룹 내에서의 그 그룹 내 타이에서의 그 연결 정도가 다른 그룹 간의 연결 정도보다 훨씬 더 센 그 인피닛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내부의 연결성은 되게 높은데 다른 애들하고는 연결을 안 하는 거예요. 지들끼리만 노는 거죠. 되게 특징적인 애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가 우리 산업공학과의 네트워크를 그려봤더니 이렇다라고 하면 이거 약간 문제죠. 자기네들끼리만 이렇게 그룹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다른 애들하고 안 놀 거야 라고 하면 이거는 되게 물론 클러스터링 관점에서는 되게 아주 클리어하게 나눠져 있어서 분석하기는 쉽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기형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할 때는 되게 좋죠. 이렇게 클리크가 몇 개가 딱 나오면 얘들은 무슨 그룹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얘기하기는 좋습니다. 이거는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런 서브 그룹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링크 프리딕션이라는 거는 네트워크 분석하고 굉장히 관련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이렇게 네트워크를 먼저 만들어 놓고 네트워크에서 얘들은 연결이 될 필요가 있는 애들인데 연결이 왜 안 돼 있지? 이런 애들이 있을 거예요. 가령 뭐 웹사이트에 그 링크 걸어 놓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웹페이지 얘네들끼리는 연결될 필요가 있는데 연결이 안 돼 있다. 그래서 한번 연결을 해주면 훨씬 검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A라는 웹페이지에 들어가서 그거를 또 관련돼 있는 웹페이지를 추천을 해주게 되면
훨씬 더 우리가 뭐 좀 보는데 쉽겠죠. 정보를 얻는데. 혹은 이제 뒤에서 얘기할 뭐 링크드인이나 페이스북 여기에서 친구 추천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무슨 논문들끼리 혹은 뭐 책끼리 이 참고 문헌을 가지고 링크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논문이나 참고 문헌, 그 책의 참고 문헌을 보면 이 책은이나 또는 논문을 쓸 때 어떤 기존의 책이나 논문을 참고해서 썼는가라는 것들을 표시를 해 두는데, 그게 이 논문을 쓸 때 이 논문을 분명히 그 인용을 했어야 되는 건데, 혹은 뭐 참고를 했어야 되는 건데 왜 안 넣었지? 라는 거를 찾아서, 이 논문에서는 참고 문헌에 이런 게 들어가 있지만 이런 것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추천을 해주게 되면, 뭐 논문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고 문헌을 조금 더 내실 있게 작성을 해줄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뭐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논문의 참고 문헌이 이거밖에 없지만 얘네들 참고 문헌을 업데이트 한다면 이런 게 더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추천을 해줄 수가 있으면, 대부분 이제 논문을 읽으면은 혹은 책을 읽으면은 뒤쪽에 참고 문헌을 보게 되는데, 이 논문과 관련된 연구들이 어떤 게 있을까라는 거를 그 논문의 저자는 다 알지 못한다는 거죠.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A라는, 예를 들어 뭐 지네틱 알고리즘에 관련된 논문을 하나 찾아봤다. 그런데 이 논문을 쓰는 데 있어서 저자가 참고했던 논문은 이런 거였다. 그런데 이 논문의 저자가 이 지네틱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 논문을 쓰는데 꼭 참고를 했었어야만 하는 게 있는데 누락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걸 이런 링크 프리딕션에 의해서 찾아서 줄 수가 있으면 굉장히 좀 좋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 이제 해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번 어디에 이거를 써먹을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은 창업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나 서비스 아이디어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자, 이런 네트워크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런 네트워크에서 33번하고 28번, 얘네들은 미래에 뭐 친구 네트워크라고 본다면 둘은 친구가 되지 않을까? 이거에 대한 이제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33번하고 28번하고 되게 비슷한 친구들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얘네 둘은 직접적으로 연결이 안 돼 있네. 그러면 얘들은 둘이 친구가 될 수 있을까? 라는 거를 한번 분석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역시 뭐 27번하고 4번, 얘들은 친구 될 가능성이 있을까?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이 33번하고 28번, 얘네들이 조금 더 연결될 여지가 많아 보이고, 이쪽에 있는 27번과 4번, 얘네 둘은 또 연결될 여지가 조금 적어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를 그냥 선험적으로 생각하는 거 말고 조금 더 체계화해서 또는 인덱스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라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스트럭처가 이런 새로운 링크가 어떤 게 생길지 프레딕션 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까 라고 물어본다면, 지금 상태에서는 뭐 여전히 충분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조금 더 다른 정보를 더 집어넣어서 훨씬 더 프리딕션을 잘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현재로도 나름대로 이 네트워크 자체에서만이더라도 예측을 잘 할 수 있겠다라고 우린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팔로우가 될 수 있을까, 알 수도 있는 사람을 추천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여러 SNS 서비스에서 그 추천을 해주게 되는 거고요. 소셜 네트워크에서 소셜 타이의 스트렝스를 한번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써봤는데, 스트롱 타이하고 또 위크 타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트롱 타이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뮤추얼 프렌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이에 있는 타일을 스트롱 타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굉장히 같이 보내는 시간들이 되게 많아서 아주 강력하게 연결이 돼 있는 그런 노드들을 스트롱 타이라고 얘기를 하고, 위크 타이라는 거는 뮤추얼 프렌드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위크 타이, 좀 약한 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네트워크의 상이한 부분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네트워크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뭐 연결이 많이 되어 있는 이런, 아니 뭐 너무 대충 그리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 위크타이라는 거는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 그 상이한 부분들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브리지 역할을 할 때가 위크타이가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떠세요? 우리 되게 비슷한 사람들끼리 다니면 별로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죠. 우리 산업과학과 학생들 물론 다양하긴 하지만 맨날 보는 사람들하고 얘기해보면 새로운 너블 인포메이션 얻을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 저쪽에 사회과학이나 또는 그 영화 영상학과 그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야 정말 신선한 얘기인데 이런 것들을 얻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정말 신선한 아이디어, 새로운 아이디어를 뽑아낼 때는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좀 좋은 아이디어가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그려놓고 이제 기업 내부에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그려놓고 신제품을 만들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을 팀으로 만들어줘야 될까. 똑같은 사람들만 모아놓고는 이게 뭐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위크 타일을 갖고 있는, 뭐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조금 어렵겠지만 조금 연결은 돼 있는데 위크한 타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놓으면은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조금 더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네트워크에서 위크 타이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들을 얘기를 해준다면은 훨씬 더 결과물이 좋을 수가 있겠다. 뭐 여러분들 텀 프로젝트 할 때도 비슷한 친구들끼리 같은 팀을 이루게 되면 글쎄 별로 이렇게 신선한 아이디어가 안 나올 텐데, 좀 잘 모르는 사람들하고 팀워크를 이루면 좀 서먹서먹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생각이 좀 다른 사람들끼리 모아놓으면은 좋은 아이디어가 도출돼서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위크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링크 프리딕션이라는 거는 이 소셜 네트워크가 어떻게 진화해 가는가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노드들끼리의 관계가 없었지만 앞으로 애들이 연결될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는 결국은 이 현재 소셜 네트워크 구조가 향후에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라는 거를 보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그림을 그려드렸지만 지금 현재 네트워크 이렇게 돼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링크 프리딕션에 의해서 앞으로 얘네들이 분명히 연결될 필요가 있는 애들인데 현재까지 연결이 안 돼 있다라고 하면 확률적으로 앞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앞으로 네트워크의 링크가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라는 거를 미리 한번 짐작해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링크 프리딕션이라는 거는 바로 그런 목적이 되는 거고, 또 소셜 네트워크의 스냅샷을 T 시간에 스냅샷을 찍어 놓고 특정 인터벌이 지났을 때 네트워크에 어떤 엣지들이 연결이 될 수 있을까, 이걸 조금 정확하게 한번 구해보자, 예측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링크가 어떤 게 추가될까, 이걸 한번 보자는 거고, 그래서 뭐 내내 비슷한 얘기입니다. 인터랙션을 프리딕션을 해주자. 다만 옵저브드 되어 있는 링크를 기반으로 해서 현재 있는 연결을 보고 그 다음에 가능한 인터랙션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뭐 옵저브가 되어 있지 않지만 앞으로 인터랙션이 존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한번 프리딕션 해보자는 거고, 예를 들어서 테러리스트 네트워크 모니터링을 할 때 이런 것들이 얘네들이 공조를 할 가능성이 높은 테러리스트들이다라는 거를 프리딕션을 해서 잡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고요. 링크 프리딕션은 소셜 네트워크 어널리시스의 하나의 뭐 기능이라고 할까요? 또는 뭐 인스턴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하나의 뭐 분석 요소라고 받아들여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 그 서비스에서 프렌드를 서제스션 하는데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소셜 네트워크에서의 프렌드 서제스션 이런 거 말고도 링크를 레코멘데이션에서 어떤 서비스들이 나올 수 있을까 한번 아이디어를 만들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직 내에서 사용되지 않던 콜라보레이션이나 인터랙션을 서제스션 할 수가 있을 거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뭐 신제품 개발이나 이런 때 지금까지는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연결시켜서 뭔가를 뭐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고, 테러리스트 네트워크를 모니터링 한다든지, 페이스북이나 링크드인에서의 친구 추천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우리 얘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그 링크에서 친구의 친구를 이제 보고 찾아갈 수도 있을 거고, 또는 여기 있네요. 페이스북에서 하는 거는 친구의 친구, 내 친구인데 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그 친구를 연결해서 내 친구도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 자체에서 추천해 주는 게 있을 거고, 또 프로파일을 보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프로파일을 본다는 거는 결국 그 사람이 뭐 어떤 학교를 나왔는가 뭐 이런 것들 같이 한번 보자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뭐 그죠? 프로파일을 보겠다. 뭐 학교, 나이, 직장 이런 것들을 보고 추천해주는 방식이 있을 겁니다. 매뉴얼리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거는 좀 불가능하겠죠? 자, 여러 가지 메소드를 한번 봅시다. 링크 프리딕션 할 때 어떻게 할 건가? 일단 트레이닝 피리어드 동안에 인풋 그래프, 그러니까 우리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인풋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노드 XY의 페어를 한번 연결이 될 수 있을지 XY를 선택을 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얘네들 사이에 스코어를 한번 계산을 해 본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연결될 수 있는 애들인지 한번 스코어를 어떤 방식으로든 계산을 해본다라는 거고, 그 XY의 스코어들을 쭉 나열을 시켜가지고 뭐 1등부터 쭉 나열을 시켜서 이런 그러니까 스코어가 뭐냐라는 거는 아직 얘기 안 했어요. 스코어를 계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스코어를 기반으로 해서 1등부터 쭉 나열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스코어가 높은 얘가 프리딕션이 되는, 링크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뽑아져 내는 방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코어라는 거는 프록시머티의 메저가 될 거다. 프록시머티라는 거는 밀접도 이런 것들을 프록시머티라고 얘기를 하니까, 대부분의 링크 프리딕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일단 네트워크 그려놓고 대상이 되는 링크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애들을 페어를 뽑아내고, 특정 그 스코어 계산 방법에 의해서 스코어를 계산한 다음에 나열을 랭킹을 매겨서 컷오프 밸류를 이제 정하는 거죠. 몇 개까지, 혹은 스코어의 점수 몇 점 이상,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랭크를 봐서 결정해 주는 게 있겠고, 몇 등 이상, 뭐 등수 몇 등 이상은 링크가 있는 걸로 하자라는 게 있을 수 있겠고, 스코어 값을 보고 컷오프 밸류보다
높으면 얘네들은 링크가 있다 이렇게 판정하는 경우가 많겠죠. 대부분 이런 방식을 씁니다. 2번 방식으로 컷오프 밸류 정해놓고 이거보다 높은 거는 링크가 있다 이렇게 예측하는 방식을 쓰죠.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프록시머티 메저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라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는 보지 않고 몇 가지만 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할 만한 요거하고 요거까지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각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일단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라고 했을 때 제일 쉬운 게 디스턴스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거리가 짧은 애들이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x, y 사이에 shortest path의 length, 가장 짧은 거의 length를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디스턴스, 우리 크로스니스 관점에서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얘들은 A하고 C는 어떻습니까? 2죠, 거리가 하나, 둘. 그리고 그러니까 각각은 이제 페어를 보는 거예요. C하고 D도 2, 그리고 A하고 E는 3, 거리가 3이죠. 이걸 하나하나로 보는 거예요. 이 거리를 정확하게 어떻게 볼 거냐? 이거는 뭐 계산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뭐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이런 걸 가지고 계산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몇 스텝을 거쳐서 그 노드까지 갈 수 있는가라는 거를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니게이트를 쓴 이유는 뭡니까? 짧은 게 더 좋은 거니까 마이너스를 해서 가장 큰 값, 그러니까 디스턴스가 제일 작은 값이 되겠죠. 그런 마이너스를 했다는 얘기는. 그래서 A, C나 C, D 얘네들이 연결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기준에 의해서는. 두 번째, 이거는 조금 뭐 가능한 아이디어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조금 약간 유치하다라는 생각도 좀 들죠.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디스턴스 혹은 뭐 시뮬러리티 계산하는 방법을 얘기를 했는데 커먼 네이버를 계산을 한번 해보자. A하고 C하고 한번 봤을 때 얘네들은 두 개의 커먼 네이버가 있다. B가 있고 D가 있죠. 그래서 얘네들의 콜라보레이트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이 두 개의 이건 이웃이죠. X의 이웃, X의 이웃. 그 다음에 얘는 Y의 이웃. 그거의 교집합이 몇 개가 되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들은 이제 두 개가 되는 거예요. 두 개. 그럼 나머지도 계산을 한번 해보겠죠? 뭐 예를 들어 A하고 E하고 보겠다. 커먼 네이버가 없죠, 이런 경우엔. 그러니까 A하고 D하고 연결될 가능성은 되게 낮은 거고 A하고 C하고 연결될 가능성은 좀 높은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카드 코에피션트를,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본 것일 텐데 앞으로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우리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데이터 사이언스를 좀 하겠다라는 사람들은 자카드 코에피션트 되게 많이 나올 겁니다. 잘 알아두셔야 돼요. 커먼 네이버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디그리 관점에서 어드저스트를 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웃한 그 각각의 노드들이 이웃이 되게 많으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애들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이 되게 많으면 각각의 그 관계에서 커먼 네이버의 수가 되게 많을 가능성이 높다. 이웃이 뭐 1000개 정도, 예를 들어서 얘네들은 이웃이 얘는 2개고 얘도 2개인데 얘네들 따지면은 이제 자카드 코에피션트는 1이 되는 거죠. 그런데 A가 이웃이 1000개가 있고 C도 1000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A하고 C하고 그 합집합을 계산하면은 몇 개가 될까? 1900, 1000개, 900, 1000개에다 2개 빼면은 1998개일까? 이게 얘가 이웃이 1000이고 얘도 이웃이 1000이다. 그런데 얘네들의 합집합, 그러니까 두 개의 이웃을 다 더해 보면은 공통인 게 2개가 있으니까 1998이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1998 중에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케이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아, 얘네 둘은 진짜 공통된 네이버가 되게, 전체 네이버 관계 중에 이 둘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애들의 비율이 높은 것과 낮은 거를 비교해 봤을 때, 아, 얘는 이 케이스는 둘이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얘는 AC가 연결될 가능성은 좀 높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커먼 네이버보다는 조금 더 발전한 방식인 거죠. 그래서 분자는 여전히 커먼 네이버지만 밑에는 네이버의 탑집합을 줘서 약간의 표준화를 시켰다, 노멀라이제이션, 정규화를 시켰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림인 경우에 얘는 자카도 코에피션트가 1이기 때문에 두 개는 되게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사람들이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게 커먼 네이버의 숫자만 계산하기에는 뭔가 조금 좀 부족함이 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프리딕션 하기 위해서는 레어러한 네이버에 조금 더 가중치를 둬야 되지 않겠냐, 더 가중치를 더 많이 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얘는 커먼 네이버를 본 거지만 얘네들 같은 경우에 얘네들도 만약에 네이버를 많이 갖고 있지 않다면, 그러니까 얘네들 이웃이 별로 없다면 이 둘을 연결시켜 주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줄 거라는 거죠. 그런데 D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얘네들 이웃이 되게 많다라고 하면 이거의 역할은 조금 줄어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B는 이웃이 둘인데, 그러니까 지금 목표는 A와 C를 연결시켜 주고 싶은데 이 B와 D의 역할을 조금 가중치를 둬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고, B는 A와 C의 이웃이죠. 그리고 D하고도 이웃이긴 한데 얘는 어쨌든 이웃의 숫자가 되게 적은데 A와 C의 공통 네이버이기 때문에 D보다는 B를 조금 더 가중치를 많이 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먼 네이버의 숫자만 계산할 게 아니고 커먼 네이버의 중요성을 반영해서 둘의 프리딕션 정도를 한번 가늠해 보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드문 네이버 리스트에서 잘 발생이 안 되는 그런 네이버를 이용해서 링크 프리딕션에 적용을 해보자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네이버의 숫자가 굉장히 적은 네이버한테 조금 더 큰 웨이트를 줘서 얘들 계산을 해봅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앞에 있는 케이스들을 봅시다. 얘를 보면은 지금 네이버로 보면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가 두 개인데 이 커먼 네이버는 그냥 2가 되는 거죠. 그죠? 2가 되는데 그냥 아다로 방식은 그냥 2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얘의 가중치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같긴 한데 얘네들을 활용을 해봅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앞에 있는 케이스는 여기다 써볼까요? 아다로 방식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로그 3분의 1, 그러니까 B가 가지고 있는 네이버의 숫자, 그리고 D도 역시 뭐 3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로그 3분의 1 플러스 로그 3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아다를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A와 C가 이렇게 돼 있고 B, D,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고 하면 아다르에 의해서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겠어요? 값이 뭐가 될까?
로그 2분의 2가 되겠죠. 왜 그런지 아시겠죠? 얘들은 각각 네이버가 둘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가중치를 더 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얘들은 오로지 AC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D 너도 친구는 AC밖에 없고, 그럼 보세요. 4명이 있는데 B는 친구가 AC밖에 없고 친구가 많은 애가 아니라는 거죠. B는 D도 친구가 없어요. AC밖에 없는 거죠. 그럼 얘네 둘하고 AC가 연결돼 있는데 얘네 둘 연결시키는 것보다 얘네 둘 연결시키는 게 훨씬 더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계산해 보면 이게 훨씬 더 크기 때문에 AC가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물론 컷오프 밸류는 정해줘야 될 거예요. 그냥 둘을 비교해 보면 얘네들 연결되는 것보다 얘에서 연결되는 게 훨씬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컷오프 밸류는 정해줘야 되겠죠. 뭐 어떻게 뭐 0.5로 정할지 뭐 0.4로 정할지 이런 것들은 연구하는 사람이, 분석하는 사람이 정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그 애들이 몇 없는 애들과 연결이 돼 있다. 그러니까 이웃이 별로 없는 애들하고 얘네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끈끈하다라는 거죠. 얘네들과의 관계가 끈끈한 관계에서 얘 둘이 연결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Z라는 거는 공통의 네이버들인데 이 공통의 네이버들이 네이버 숫자를 몇 개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거를 집어넣어서 로그를 취해서 더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로그를 왜 취했어요? 그런 질문은 뭐 물론 할 수는 있겠죠. 뭐 그냥 그 로그 없어도 상관없어요. 로그 없어도 상관없지만 그러니까 분모로 한 이유는 이해가 되시겠죠? 분모로 했다라는 거는 이웃이 많으면은 가중치를 낮게 하기 위해서 분모로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 있으면 안 되겠죠? 분모로 간 이유는 이웃이 없으면 걔네들을 조금 더 가중치를 많이 두기 위해서 하는 거고, 로그를 취한 이유는 너무 그게 그 이웃의 크기 차이가 너무 극명하게 반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로그를 취해서 좀 스무딩 시켜줬다. 요 정도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preferential attachment라는 거는 probability를 보자는 건데 얼마나 가능성이 높은가라는 걸 계산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x, y, x, y 이 노드들이 새로운 콜라보레이션이 될 수 있을까 라는 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해 주자는 거죠. 스코어 x, y, preferential attachment는 x의 이웃의 개수, y의 이웃의 개수를 곱해주면은 결국은 이웃이 많은 애들이 두 개가 연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는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앞에 애들하고 약간 좀 다르긴 하죠. 근데 확률적으로 이웃이 많으면은 두 개가 연결될 가능성이 높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preferential attachment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확률적으로 보는 건데 사실 뭐 그 네트워크에서의 관계를 조금 더 면밀히 보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커먼 네이버를 몇 개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걸 보는 거는 진짜 얘네들이 끈끈한가를 보는 거고, 그렇지만 확률적으로 이웃이 많으면 둘이 연결될 가능성이 높을 걸 이렇게 뭉뚱그려서 보는 방식을 preferential attachment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뭡니까, 리서처들이 이제 연구를 해봤더니 코어서십이, 그러니까 같이 논문을 쓴 공저자 논문을 보면은 같이 쓴 사람들 리스트가 있잖아요. 그 공저자의 그 가능성을 봤더니 결국은 네이버후드의 사이즈 이거를 곱한 거하고 코릴레이션이 많이 돼 있더라. 이렇게 통계적으로 실증 분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네이버 사이즈가 높은 애들끼리 둘이 같이
공저자가 될 가능성이 높더라라는 겁니다. 결국은 A라는 사람도 다른 사람하고 논문을 같이 많이 썼고 B라는 사람도 다른 사람하고 논문을 많이 썼으면 두 사람이 같이 미래에 논문을 같이 쓸 가능성도 높은 걸 이렇게 생각하는 게 preferential attachment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즈라는 방식이 있는데 얘네들은 모든 패스를 다 고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네이버에 초점을 맞춰서 봤죠. 얘들 각각 네이버가 커먼 네이버가 누가 있지? 이런 걸 보는 거지 저 멀리에 있는 애들까지 보진 않는다는 거예요. 네트워크 이렇게 있으면은 얘까지 이 둘의 관계를 보려고 했을 때 얘까지 고려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카즈라는 방식은 전체 패스를 다 고려를 해서 그러니까 커먼 네이버만 보는 게 아니라 연결해서 멀리에 있는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얘까지 고려해서 계산해 주자라는 거죠. 그래서 패스의 컬렉션에 대해서 뭔가 뭐 그걸 썸을 해서 매저를 만든다라는 거고, 다만 랭스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댐프닝 한다. 댐프닝이라는 거는 뭐 꺾다, 약화시키다 이런 뜻인데, 당연히 랭스가 길어지면은 걔의 영향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익스포넨셜리 그거를 고려해서 멀리 있는 애의 역할은 좀 줄어들게 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반영을 시키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스에 링크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가라는 걸 볼 때 멀리에 있는 얘도 커먼 네이버만 보는 게 아니고 멀리에 있는 패스도 계산을 하되 얘한테 가중치는 조금 주자. 그래서 exponential damped 되는 그걸 넣어보자라는 거고요. 베타 값이 이제 나올 텐데 이거 승수를 시켜주는 거예요. 베타 값을 좀 작은 값으로 넣게 되면은 댐프닝을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0.5 제곱하고 0.1 제곱 그리고 0.5에 3승하고 0.1에 3승 이렇게 하면은 이게 줄어드는 것보다 이거 줄어드는 게 훨씬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타 값을 조금 작게 만들면 멀수록 가중치를 덜 주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될 테니까 가능하면 여기에 베타 값은 좀 적게 주자는 거죠. 이 수식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x와 y의 패스들을 다 뽑아내는 거예요. 패스들을 다 뽑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얘들이 이제 랭스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L이라는 랭스를 가지고 있는 애들의 패스 수가 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 A하고 C를 보면 패스가 랭스가 2인 게 몇 개입니까? 하나, 둘이죠. 랭스가 2인 게 그러니까 베타의 제곱 곱하기 2가 랭스 2인 거는 랭스 1인 거는 없겠죠. 왜냐하면 AC는 지금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랭스 1은 아닙니다. 랭스 2부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랭스 3인 게 몇 개 있죠? 하나, 둘, 그죠? 2개 있죠? 그러니까 베타 세제곱 곱하기 3 4인 건 지금 없으니까 딱 요렇게 카즈 값이 나올 거야. 카즈 AC를 계산해 보면 요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베타가 0.1이면은 0.1의 제곱 곱하기 2 더하기 0.1의 3승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되게 만들 거예요. 요 밑에 있는 건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이건 뭐 없다고 합시다. 그래서 콜래보레이션의 숫자 이걸 가지고 얘를 결정해 줍니다 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2였나? 이게 아니고 2인데 그죠? 맞죠? 2개 콜래보레이션의 숫자를 여기다 집어넣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가까이에 있는 이웃만 보는 게 아니고 멀리에 있는 관계까지 저쪽에 있는 이 멀리에 있는 것까지 보고 얘네 둘이 진짜 연결될 수 있을 것인가. 역시 컷오프 밸류를 계산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뭐 컷오프 밸류를 정해놓고 뭐 0.2라고 할까? 이거보다 크면 둘은 연결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는 거죠. 컷오프 밸류는
연구자가 정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sim rank라는 게 있는데 뭐 similarity를 계산을 해주는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두 개 노드가 비슷한 네이버에 의해서 joined 되는 정도와 두 개의 노드의 similarity는 비슷할 거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x와 y의 similarity를 계산할 때 x, y의 이웃들이 있을 거고 걔네들 이웃들끼리의 similarity를 각각 계산을 해서 최종적인 이 similarity x, y 값을 구할 수가 있고 그 similarity를 구하게 되면 x, y의 뭐 스코어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x, y의 링크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고 했을 때 x, y의 similarity를 계산하면 되고 그 similarity를 계산할 때에는 바로 각각 x, y의 이웃들 간의 similarity가 어떻게 되는가라는 걸 보고 얘네들 계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물론 이제 similarity를 뭘로 계산할 것인가라는 것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얘들도 뭔가 뭐 커먼 그 네이버의 수 이런 것들 가지고 시뮬레이터 계산해 줄 수도 있을 거고 뭐 기준을 만들기 나름일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그림으로 봤을 때 어떤 거 볼까? A하고 C하고의 시뮬레이터를 계산을 하려고 했을 때 두 개가 가지고 있는 네이버들 얘는 A, B를 A는 E하고 B하고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C는 B하고 D하고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sim rank라는 걸 계산해 보면 분모는 이웃의 개수가 될 거고 2 곱하기 2. 그 다음에 각각의 그 이웃들 A의 이웃들하고 C의 이웃들의 similarity를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E와 similarity E와 B 그 다음에 너무 지저분한가? similarity E와 D 그리고 similarity B와 B similarity B와 D 이렇게 이제 계산해 주는 거죠. 그럼 similarity를 common neighbor의 수로 보겠다라고 하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얘들의 값을 각각 집어넣어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해 주면 결국 A, C의 similarity는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네이버들끼리의 similarity를 가지고 얘네 둘의 similarity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산해 주게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로컬 관계를 보는 거는 우리 앞에서 common neighbor, 자카드 또 아담이 가다르 preferential attachment 이거를 보는 거고요. 로컬 관계를 보는 거죠. X의 이웃이 누가 있고 Y의 이웃이 누가 있는가라는 걸 보는 거지만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는 안 했으니까 글로벌 같은 경우는 카즈 스코어를 계산해 보면 글로벌이라는 거는 네트워크 전체를 보고 두 개가 관련이 있는가라는 것들을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글로벌이란 말을 썼어요. 두 가지는 좀 다른 거죠. 그래서 X의 부분적인 네이버들 그리고 Y의 부분적인 네이버 얘네들 가지고 링크 프리딕션 하는 게 로컬 방법이고 그 다음에 밑에는 전체 네트워크를 다 보면서 링크 프리딕션 스코어를 계산을 해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머신러닝 좋아하죠? 링크 프리딕션 할 때도 머신러닝을 이용할 수 있어요. SVM이라는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거를 활용해서 결국은 뒤에서 우리 이제 다가올 챕터에서 얘기를 할 건데 SVM이라는 거는 클래시피케이션에 많이 쓰는 거죠. 분류할 때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 각각의 노드들을 얘네들 노드들이 연결이 돼 있는 카테고리에 어사인 할 건지 아니면 두 개가 연결이 안 돼 있는 카테고리에 어사인 할 것인지 이렇게 좀 구분을 시켜주면서 분류를 해서 예측을 하게 되면 두 개가 연결될지 안 될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들은 슈퍼바이즈 러닝, 뭐 SVM이라는 게 대부분 슈퍼바이즈 러닝이니까, 물론 이제 앞쪽에서 우리 언제였죠? 앞쪽에 얘기할 때 세미 슈퍼바이즈드 SVM 이런 얘기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SVM이라는 거는 타겟 베리어블이 있고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 있어서,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 집어넣었을 때 타겟 베리어블이 뭐가 나오는가 라는 걸 계속 학습을 시킨 다음에 y값이 없는 애를 집어넣고 얘가 y값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걸 보는 거니까, 결국 두 개의 노드들의 정보를 집어넣었을 때 얘네가 연결될 수 있는 카테고리에 들어갈 것인지 연결되지 않는 카테고리에 들어갈 것인지를 분류를 해주기 때문에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될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프리딕트 링크가 커넥티드로 갈 건지 디스커넥티드로 갈 건지를 분류를 해주는 방법으로 SVM 이용하겠다라는 거고요. SVM이라는 거는 제가 이걸 가지고 이제 논문을 하나 썼는데, 우리 연구실에서 내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링크 프리딕션을 SVM을 이용해서 하는데, 제가 했던 거는 특허하고 현재 등록된 특허하고 그 다음에 등록되지 않은 영역이 있는데, 그 사이의 관계를, 레이텐트 관계를 SVM을 가지고 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특허 공백하고 기존 특허하고 연결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거를 프리딕션을 해주는데, 키워드 벡터를 가지고 그거를 해준다는 거예요. 따라서 텍스트 다큐먼트를 카테고리에 뭐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얘기인 거죠. 컨텐츠를 분석해서 어떤 카테고리에 이 텍스트 다큐먼트를 클래시피케이션 할 것인지, 이런 게 SVM에서 많이 활용이 되는 거다라는 건데, 왜 넣었을까요 이거를? 이메일 필터링이나 웹 서칭이나 소트 다큐먼트 바이 토픽 이런 거에 SVM이 많이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클래시피케이션 하는데 되게 많이 SVM이 쓰여지고 있으니 링크 프리딕션에서도 한번 써봅시다라는 거죠. 요게 제가 그 분석할 때 만든 거였는데, 먼저 한번 잘 보세요.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봅시다. 특허에는 인용 정보가 있어요. 이게 이제 특허 문서예요. 특허 문서가 이렇게 쭉 여기까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허 문서에는 사이테이션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인용하는 특허, 얘는 인용되는 특허, 이렇게 이제 있어요. 이게 특허 문서가 아니고 얘가 이제 특허 문서네요. 특허 문서가 이렇게 있는데, 얘들의 그 릴레이션십을 번호화를 시킨 거예요. 얘네들은 죄송해요. 뭐 다시 설명해 보면, 얘가 특허이자 특허 문서고, 사이티드라는 거는 A라는 특허가 B를 인용했다라고 보는 거죠. 이거 뭐 화살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있는 지식이 이쪽으로 전달이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테이션이 이런 식으로 됐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각각의 키워드 벡터가 분석돼서 나옵니다. 이 문서에서 키워드 벡터, 첫 번째 키워드가 몇 번 발생했는지, 두 번째 키워드가 몇 번 나왔는지 이런 걸 보는 거고, C2라는 다큐먼트에서의 키워드 벡터를 또 구해주는 거죠. 그러고 봤더니 A하고 B는 사이테이션이 돼 있다. 그래서 얘들은 링크가 있는 애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N까지는 실제로 인용이 되어 있는 애들을 집어넣은 거고, 그래서 지금 슈퍼바이즈 러닝이라는 게 바로 Y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슈퍼바이즈 러닝인 거죠. 그런데 C하고 H는 얘들은 사이티드라는 그 셀에 들어갈 필요는 없는데, 왜냐하면 링크가 없기 때문에 사이테이션 안 한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여기에 있는 애들은 사이티드 관계는 아닙니다. 얘들은 사이티드 관계가 맞는데 얘들은 그거는 아닌 거죠. 왜냐하면 사이테이션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의 관계는 사이테이션이 관계가 링크가 없는 그런 애들이고, 얘들의 벡터는 이렇습니다 라는 거죠. 그럼 이거 가지고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얘네들이 링크가 발생하는 애들은 어떤 특성이 있길래, 각각의 키워드들 간에 어떤 관계가 있길래 링크가 생기는가 라는 거를
학습을 시킨 다음에 SVM에 넣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패턴트 베이컨시 에어리어 이걸 좀 보여드려야 될 텐데, 지금 X 표시가 된 데가 기존의 특허들이 존재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비어있는 애가 베이컨스예요. 특허가 없다는 거죠. 공백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알고 싶은 거는 도대체 이 공백인 영역들 중에 어떤 그 공백이 개발될 가능성이 높은데 라는 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공백 중에 지금 빨갛게 표시된 애들은, 얘네들은 기존의 특허들하고 링크가 돼 있어서 기술 개발이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애들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먼저 여기에서 구해 놓은 이런 키워드 벡터들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매핑을 시켜주는 거죠. 매핑을 쭉 시켜주게 되면 여기에 비어있는 그 애들이 나오게 되고, 얘들을 우리는 특허 공백이라고 분석을 해주는 거고, 그들 중에 어떤 애들을 개발할까라는 거에 논리는 기존의 특허하고 연결이 돼 있으면 그나마 인크리멘탈하게 개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얘들은 기존의 특허들하고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얘들은 기술 개발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GTM을 가지고, GTM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GTM이라는 그 뉴럴 네트워크 방법을 통해서 얘들을 여기다 매핑을 시켜주는 거예요. 나중에 관심 있으면 한번 보세요. 이 GTM이라는 방식은 뭐냐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키워드 벡터들을 분석해서 여기다 다 뿌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 비어있는 애들, 얘네들이 사실 특허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대체 얘네들의 특징은 뭘까? 이런 게 좀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세요? 이게 이미 특허가 나와 있는 애들이 여기에 매핑이 됩니다 라는 거를 GTM에서 해주는데, 중요한 거는 비어있는 애들은 뭘까? 얘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이런 게 궁금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GTM이라는 거는 얘네가 지금 벡터를 갖고 있진 않지만 얘네들 특허들의 키워드 벡터를 활용해서 얘가 이미 개발은 안 되어 있는, 앞으로 개발될 애들이지만 이 셀은 어떤 기술적인 키워드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를 알려주는 그런 방법론입니다. 추정을 하는 거죠.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미 가지고 있는 벡터들을 매핑하는 건 쉬워요. 관계에 의해서 매핑하면 되니까. 하지만 비어있는 셀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거는 되게 신기한 예들인 거죠. GTM은 바로 이 비어있는 셀이 어떤 벡터를 가져야 되는지를 추정해서 우리한테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쭉 해봤더니 패턴트 베이컨시 에어리어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무수하게 나오죠. 그럼 그 중에 어떤 애가 링크가 어떤 특허하고 만들어질까, 또는 이 특허 공백 있는 거하고 어떤 특허가 링크가 안 될까, 이런 것들 예측을 SVM으로 하는 거죠. 다시 정리해 봅시다. 기존의 특허들의 사이테이션 정보, 인용 정보와 또 텍스트 마이닝을 해서 키워드 벡터로 전환을 한 것, 이것들을 가지고 이 오른쪽에 있는 요 데이터를 만든다. SVM에 집어넣어서 얘네들을 학습을 시킨다. 어떤 벡터들끼리의 관계가 링크가 생기는지를 학습을 시킨다. 그리고 unseen 데이터인 패턴트 베이컨시 에어리어에서의 벡터, 키워드 벡터 추정한 거죠. 지금 특허는 없지만, 특허 문서가 있으면 벡터가 만들어지기 쉬운데 특허 문서가 없는 공백이지만 GTM에서 그 공백에는 이런 벡터가 있었어야 될 거예요 라고 찾아주게 된 걸 가지고 SVM에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SVM이 머신러닝을 통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줄 겁니다. 얘네들은 연결돼 있고 얘네들은 연결 안 돼 있어요. 안 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찾아가 보니 연결돼 있는 공백인 애들은 이런 5개 정도의 애들이 프리딕션이 됐고, 얘들 앞으로 기술 개발하는데 활용하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요 셀은 뭐냐면 요 노란색으로 된 애들이 공백인 애들이에요. 공백인 애들인데 얘네들 하얗게 된 거는 실제 특허 문서가 존재하는 거의 키워드 벡터고요. 노란색으로 된 애들은 공백에서의 키워드 벡터가 어떻게 될 것인지 추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요 벡터들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이 SVM을 돌리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좀 신기하죠? 요런 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셀 1이고 여기가 셀 2, 3, 4, 5, 6, 7. 그러니까 2번하고 7번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얘들은 공백이라는 거예요. 지금 X 표시가 된 게 현재 존재하는 키워드 특허들의 그 포지션이고, 그리고 여기에 비어 있는 애들이 바로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 애들인데 GTM에 의해서 벡터가 뽑혀져 나오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얘들을 SVM에 집어넣게 되면 기존에 있는 특허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애들을 그래서 이렇게 예측을 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지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텐셜 셀들 앞으로 어떤 특허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잠재적인 셀들을 이런 방식으로 뽑아내게 되는 거죠.